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또 하락했다고 합니다. 크게 나온 지표는 없었고요. 4월달 미국의 무역 수지가 공개됐는데 지난달보다 적자 규모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표가 좋지 못하면 연준의 양적 완화가 더 지속될 거야라는 해석을 하면서 올랐던 것이 최근 뉴욕의 분위기였는데요. 간밤에 그냥 지표가 부진한 채로 주식시장도 밀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지역의 연준 총재가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자 여기에 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지표의 어떤 방향성도 일정하지 않은 데다가 장중 지수의 변동성도 장난이 아닙니다. 뉴욕 증시 간밤 장중 변동성을 200포인트 넘게 보였다고 하는데요. 뉴욕 증시 마감과 의외로 오른 유럽 증시 마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미국, 유럽의 지표 부진과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0.5% 이상 나란히 밀렸습니다.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가 뉴 멕시코주 강연에서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자산 매입 규모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FOMC에서 양적 완화의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대표 멜파 인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무역 수지 적자도 확대됐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403억 달러였는데 이는 지난 3월의 적자 371억 달러보다 더 많았습니다. 유럽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사흘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유로존 지표 부진에 따른 뒷심 부족으로 오름폭은 제한됐습니다. 독일의 5월 신차 등록 대수가 급감한 데다 이후 나온 유로존 공장 주문 악화도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서 삼성전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ITC는 관련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러나 아이폰 4GS는 제외되는 등 구형 제품 위주여서 애플 타격이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의 주요 내용들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개장 5분 전인데요.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강정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전화를 받으신다는 게 이제 모르고 끊으신 것 같습니다. 전일 사실 시초가 공략주가 LG 디스플레이였거든요. 최근 들어서 계속 스몰캡 추천하시다가 전일부로 해서 대형주로 약간 방향을 바꾸신 듯 했었는데요. LG전자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수혜주다라는 분석도 있으셨었고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기관의 매수세가 연일 들어왔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를 좋게 보고 계셨었는데 목표가 35,000원 불러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손절가 3만 원 대응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일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루 동안 변동성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부장님 다시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 디스플레이 점검부터 들어볼게요. 네, 디스플레이 어제 큰 폭의 조정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한 시장이 IT 업종하고 추가연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큰 폭의 상승을 기다리기보다는 전문적인 어떤 저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가 또 다른 대형주이자 LG그룹주인 LG화학이라고요? 네, 제가 시장의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개별 종목보단 좀 외국인들을 또 기관 매수 집중 종목을 좀 선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은 말씀드린 대로처럼 최근에 기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화학업종의 업황을 따라서 간에 최근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화학 부분의 영업이익률 개선 기대감입니다. 지난 1분기 화학 부분 영업이익률은 7.4%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대비 둔화된 모습을 보였었는데 범용 제품 중심의 국내 여타 화학사에 비해서는 견조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5월 들어서 ABS, PVC, P 이런 합성 수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을 보여서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8.5% 정도 내외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부자태에는
55%를 외부 구매에 의존하고 있는데 뭐 아크릴산이라든가 폴리카보네이트, 이 플라스틱 소재를 말하죠. 그다음에 고흡수성 수지 이런 합성 고무 등의 어떤 다운 이런 트렌드 중심의 다각화로 인해서 빠른 실적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정보전자와 전지 부분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인데요. 이 정보전자 소재 부분은 올해 1월, 6월부터 2호 라인이 가동되고 있고 특히 이제 IT 필름의 상업 생산이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지 부분 역시도 이 폴리머 전지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해 4분기에 그 3D 시장 점유율은 필름 패턴의 이 편광 안경 방식이 51.6%를 기록했고, 슈트글라스 방식이 48.4%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필름 패턴 편광 안경 방식이 슈트글라스 방식을 추월했는데, 기존의 그 SG 방식 대신에 FPR 방식, 이게 이제 슈트글라스 방식과 필름 패턴 편광 안경 방식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셋업 확대로 인해서 시장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말 이후 엔저가 심화되면서 디스플레이 소재 중심으로 일본과의 경쟁이 좀 심화가 오래된 상황이었습니다만 이 편광판이라든가 3DTV용 FPR, 강광제 이런 영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좀 매우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올해 그 ITO 필름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2분기 이후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애플 아이폰 출시 수혜인데요. 소형 전지 중에서는 가장 수익성이 양호한 폴리머 전지가 애플의 신규 아이폰이 출시되는 하반기에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보급형을 포함해서 하반기에 1억대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실적이 하반기부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주가도 올해 대비해서 PR 13배 수준, 내년도에 예상치 전망치 대비해서 PR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PBR로도 해도 2년 평균 PBR 2.4배임을 감안하면 37만 원대 매도 심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LG화학을 오늘 들고 나왔고요. 기관도 3일 연속 40만 주 이상의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LG화학의 반등을 어디까지 기대하시는지 목표가, 손절가, 대응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8만 5천 원에서 30만 원 분대를 설정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3만 원 하에서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굉장히 여유 있게 손절 대응 주문해 주셨습니다. LG화학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월 5일 수요일 우리장 막 열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무역 수지 등의 지표가 부진했는데 연준의 양적 완화 유지 해석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축소해야 된다라는 또 다른 지역 연준 총재 발언에 휘둘리면서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한데요. 사실상 뉴욕 증시는 지표에 흔들리고 변동성도 키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우리 출발 상황에 영향을 줄지도 의문입니다. 오히려 일본 아베 총리의 오늘 성장 전략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일본 증시 눈치를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내일 또 현 총리 관련해 휴장이어서 관망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막 흔들리다가 막판 오히려 거의 종가상 별로 빠지지 않았던 코스피 출발 상황부터 들어볼 텐데요. 코스닥까지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우리 임영식 전문가님과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임영식 전문가님, 전일 사실 외국인들은 돌아왔었는데 선물 쪽에서 오히려 변동성을 좀 키웠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금일은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을 거의 형성하면서 상당히 견정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고 현대차가 최근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로 인해서 현재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988포인트에서 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일단은 155만 원대를 향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현재 약보합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개선되면서 상당히 견조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최근에 경기 방어진 유틸리티 섹터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생명의 매력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LG화학 쪽으로 그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역시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KB금융 쪽으로도 기관 매수세가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금융 섹터의 경우에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뭐 금일 1%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가파른 상승에 따른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전일에 이어 금일도 그 삼성중공업이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네요. 현재 약 2% 가까운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일 그 OCI가 다시 한번 모처럼 만에 3%대 그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 15만 원대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6일부터 일단은 뭐 2위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고 경기 민감주인 뭐 하나케미칼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재가동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산발적인 그러한 그 순환 상승이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업종 섹터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섬유 의복이 강보합권 그다음에 기계, 전기전자 등이 역시 소폭의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순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그런 특징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일본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일 장중에 일본도 변동폭이 컸어요. 13,000 니케이가 위협을 하다가 종가상은 2% 정도 반등하면서 그래도 마감을 시켰었는데 오늘 아침도 소폭이지만 추가 상승 그 자리에서 더합니다. 13,565 라인에서 출발하고 있네요. 어제 종가상 61선을 살려놓았던 니케이가 오늘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전일까지 5거래일 연속 밀렸고 기관의 대규모 매물이 어제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개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오늘 시장도 역시 약간 소폭 하락을 해서 0.2% 하락한 560포인트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차트적으로 조금 본다라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추세대,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의 추세대로 봤을 때 56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자리가 또 60일선 라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조금 하락 이탈하면서 붕괴를 한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좀 열릴 수 있다라는 거 지켜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조금 하락 세기형, 그러니까 상승 세기형이죠. 상승 세기형의 모양으로 움직인다라면 1차적인 조정은 마무리가 됐다. 가격 조정이 마무리됐고 여기서 이제 지지 여부가 마찬가지로 확인돼야 된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56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자리가 오늘이나 내일은 장는 쉬니까요. 오늘이나 뭐 이번 모레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 해가지고 잘 지켜지고 반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신다면 일단은 뭐 전체 종목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뭐 몇몇 종목군들은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그 몇몇 종목이 상승을 보이는 것도 뭐 전일 좀 하락이 좀 컸던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0.9%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마찬가지로 0.6%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CJ 오쇼피, 서울반도체 모두 공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다만 이제 어저께 좀 많이 빠졌던 차바이오행 같은 종목군들은 조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으나 뭐 이 상승도 조금 약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조금 코스닥 종목군도 쉽지 않다라는 거 지켜볼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한 7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저께도 외국인이 코스닥을 많이 매도하진 않았습니다. 뭐 12억 정도 매도했다고 해가지고 코스닥이 그렇게 뭐 우장창창 떨어질 정도의 매도 물량은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기관들이죠. 기관의 이제 배신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관들이 뭐 유가증권도 마찬가지지만은 코스닥을 어저께 또 거의 800억에 육박하는 정도의 금액을 쏟아내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좀 코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또 코스닥을 또 엄밀히 본다라면은 약간 이제 어저께 좀 악재가 나왔었죠.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 제외하고서는 또 어느 정도 선방을 했었던 하루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기간의 수급을 좀 지켜보면서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는요, 코스닥과 함께 소폭이지만 상승해서 출발했었는데 전일 종가 대비 코스닥도 여전히 지금 6일 연속 밀리는 중이고요. 코스피도 곧바로 하락 전환해서 1984선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자, 이번에 외환시장 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에 계시는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장중에도 시원하게 1120원도 깼었지만 종가상은 오히려 낙폭이 많이 줄어있더라고요. 호주도 그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시켰고요.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요. 어제 종가 대비 1원 70원이 상승한 1124만 9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장중 1125원 2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24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는 미국의 부진한 제조업 지표 때문에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달러화가 전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고요.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밤의 경우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다시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이었고요.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화 반등과 함께 증시와 상품 시장 등 위험 자산 시장이 약세를 보인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미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비록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미국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시장의 인식이 아직은 살아있고요. 이 때문에 서울 외환시장을 포함해서 국제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달러화 포지션의 추가 조정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외환시장의 주요 통화상들은 박스권 거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의 주요 변수는 호주의 경제지표인데요. 오늘 오전 10시 30분경에 발표되는 호주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만약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호주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에게도 약세 압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적인 대응이 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2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공공연금 펀드에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 전략의 일환으로서 주식과 해외 자산 투자 확대를 요구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국채 매입의 횟수를 늘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상 재료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달러 엔 거래에 저가 매수가 몰리면서 다시 한번 글로벌 달러의 전통화 대비 강세가 촉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달러 원은 향후 하락 압력보다는 상승 압력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라고 하겠고요. 오늘은 1120원 초중반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합니다. 일단 고용지표 전까지는 큰 흐름 없겠지만 아무래도 원달러는 조금 위쪽을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호주 쪽 변수까지 챙겨봐야 되겠네요. 정경팔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전 시장에 럽콜을 좀 보내고 있는데 기관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추가적인 마이너스 있는데요. 자, 거래소 쪽 수급 특징주부터 챙겨볼 텐데 오늘 먼저 고스트 작전 타임부터 들어보셔야겠죠? 한국밸류 21의 이두구 대표님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휴장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도 계속 흔들리고 우리도 사실 변동성이 큽니다. 코스닥은 연일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어떤 작전 세워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어제 일본 증시가 2%대 급등이 좀 나와주었죠. 일본 증시가 61선에서 흐름을 반등을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어제 일본 증시가 아베 정부에서 연기금들의 주식이나 해외 자산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방침이 보도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와 중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제가 왜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일본 증시를 말씀드렸냐면 그동안 일본 증시가 엔저 정책으로 상승을 했을 때 우리 증시와 중국 증시가 상당히 좀 디커플링화되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일본 증시가 61선에서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 좀 나오는지도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재 니케이 월봉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이번 달 5월선 2평인 13,000포인트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반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14,000포인트, 즉 월봉상 240월 저항 구간인 이 14,000포인트를 돌파하는지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반등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의 그 매수폭을 줄이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 증시는 어제 무디스에서 한국 기업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장 초반에 0.5%가랑 다우랑 좀 다르게 하락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대량으로 매수해준 시점이 코스피 21선을 찍고 들어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21선이 오늘 이탈하는지도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빠져도 1950포인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를 언제 사야 되냐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를 때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한 템포 늦추고 아까 말씀드린 일본 증시, 외국인의 수급, 코스피 21선의 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술적 차트의 흐름 있죠. 항상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지지는 이탈을 하라고 있는 거고 저항은 뚫으라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간파하시는 분들이 눈치가 상당히 빠르신 분들이고요. 결국에는 시세가 시세를 부르기 때문에요. 최근에 눌림에서 추천드렸던 신인사업도 테마가 됐던 매출이 얼마가 됐던 결국에는 가는 겁니다. 왜 갑니까? 시세가 시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만큼 현재 테마가 없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돈이 몰리면서 인정을 좀 해준 것이고요. 스마트 그리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매매를 하실 때 투매 속에 수익이 있다. 그리고 투매 속에 빈곤이 찾아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코스닥 시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코스닥 월봉상 5월선을 체크하자. 그 5월선이 558포인트였는데 오늘도 그렇고 저점을 정확하게 지금 558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있죠. 그게 코스닥 일봉 차트로 보시면 60일선인데 코스닥 시장이 이 5월선인 558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전월 저점인 554포인트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세운다면 이 구간은 반등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탈을 한다면 당연히 추가 하락 예상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도 시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그나마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좋아 보이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 5월선 이평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서 좀 보면 오늘도 두 종목 정도를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오디텍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이 LED 관련주들의 반등의 모습이었죠. 서울반도체, 루멘스, 오디텍 이런 LED 관련주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현재 21선에서의 걸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눌림 구간에서의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오디텍 같은 경우에 동종업계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20일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15,500원 이 21선을 지지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확인하시면서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이 KG 모빌리언스는 단알 한국 사이버 결제와 함께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 기대감으로 작년부터 상당히 좀 급등한 모습이고요. 현재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61선에 걸쳐 있는 모습인데 이 KG 모빌리언스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1분기에도 좋았고요. 2분기에도 모바일 쇼핑 증가로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차트를 보시면 61선에서에 걸쳐 있고 아래로는 121선이 있는데 지난 4월에 이유 없이 좀 급락을 하면서 121선을 깨면서 투매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저점을 다진다면 이 121선을 이탈하는 흐름은 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 순매수가 나오면서 61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는 서서히 매수하는 전략이 맞지 않냐. 그리고 최대폭으로 빠져도 121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열어두고 과감히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 KG 모빌리언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하자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천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지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두 종목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코 대표님이 작전 짜주셨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안 사네요. 그냥 코스닥에 약간 많이 팔지 않는 정도의 수급이고요. 일단 기관의 매도가 다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80선 중반, 코스닥도 전일 저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제 거울에서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이 애플에 관련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었는데요. 삼성전자 잠깐 분위기 보겠고요. 전일 좀 들썩였던 조선주 오늘 추가 강세인 것 같네요. 네, 그 삼성전자 현재 뭐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무선 기술과 관련된 CDMA 인코딩 기술입니다. 이쪽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특허 승소를 함에 따라 애플이 좀 그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죠. 중요한 것은 뭐 애플이 그 최근에 그 신제품을 출시한 iPhone 5까지는 뭐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큰 영향은 없는데 향후 그 특허를 막대하게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한테 특허 공세를 그 최근에 강도 높게 그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강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좀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오바마 정부의 경우에도 미국의 그 다국적 기업들이 너무 특허 공세에 시달리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 부분을 그 막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경우는 뭐 긍정적으로 국내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 특허 문제에서 한시름 놓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만 국내 그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그러한 그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 비중, 영업 기여도가 70%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익성 하락에 대한 그러한 그 염려스러운 그런 리포트가 나왔죠. 그러나 목표가 계속해서 2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문제만 뭐 해소된다면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IT 섹터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 섹터의 경우에는 전일에 이어 금일도 그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그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죠. 대우조선의 경우에도 뭐 최근 들어서 기관 매수가 한 일주일 새 100만 주 넘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유럽에서 경기 지표가 개선되다 보니까 이쪽 그 금융 섹터와 관련된 그러한 그 선박금융 문제가 좀 해소되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들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조선 3사, 현대, 삼성, 대우의 경우에는 그 상선이라든가 벌크선보다는 해양 그 생산 설비 쪽에 그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러한 그 뭐랄까 수주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그 셰일가스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공급 과잉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 물량을 뭐 일본이라든가 한국 쪽으로 그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적절한 수요와 공급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2017년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뭐 LNG 그 생산 기지 건설 여기에 따른 그러한 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전반적으로 상선, 벌크선, 업황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거래소 분석 맡아주셨던 우리 유창희 대표님도 조선주가 전고점을 넘으면은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비슷한 의견이신지? 전고점 왔나요, 삼성중공업? 현재 그 차트를 보시면은 네. 그 전고점이라기보다도 그 최근에 그 1분기 실적에 따른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금년도 그 3월달이죠. 그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타났었는데 업황 회복 부진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주기적인 등락이 반복되고 있죠. 현재 국면에 있어서 일단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키 맞추기 회복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뭐 월봉을 보면은 업황 부진이 시달리고 있지만은 그 5만 원대 주가를 그 비교를 해서 볼 때 삼성중공업의 그러한 그 주가 부진은 뭐 현재 뭐 한 25% 정도 내외입니다. 업황이 부진하다고 하지만 이 정도 그 주가 조정은 좀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조선산업의 펀더멘탈 조선 3사의 경우에는 그나마 건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LNG 생산 기지와 관련된 추가 발주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추가 상승의 그 관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현재 뭐 현대미포조선이 그 벌커선 쪽에서 나름대로 일단은 뭐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을 그 돌파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죠. 그렇다 보니까 현대미포조선이 일단은 뭐
조선 섹터를 주도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현대비포조선의 경우는 해양 설비 부분이 뭐 특화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그러한 상승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조선 3사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에 기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실 법한 코스닥의 전일 급락주, 오늘 또 추가 하한가인데요. 갑작스러운 회장의 별세 소식으로 어제 하한가 들어간 예단과 테라리소스, 오늘도 하한가 출발이고요. 젠백스도 이 거래일 연속 점 하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오늘 분위기는 젠백스만 안 좋습니까? 여전히 같이 좀 흘러가나요? 바이오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영향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저께 한번 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저께만큼의 뭐 그런 영향은 없다라는 부분들. 젠백스 오늘도 점 하한가 나와서 27,000원대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일단 뭐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하한가가 풀리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하락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 계속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반대로 이제 신약 개발 임상 테스트 통과된 기대감 작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래도 보신다라면은 셀트리온이 이제 조금 지난 4월 때 좋지 못한 뉴스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급락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왔던 거고, 또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되고 있는 기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건데, 뭐 신약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지만서도 결국엔 경영권이라든지 앞으로의 경영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상존해 있다라는 거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저께 신약 개발 얘기가 나온 안국약품 같은 경우도 네, 어저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아침에는 거의 한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출발했어요. 하지만은 지금 상승폭을 대부분 줄여놓고 나서 지금 2%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약주 전체적으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띠고 있지 못하다는 거 지켜볼 수 있겠고요. 네. 오늘은 약간 저출산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저께 이제 뭐 어린이집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또 이제 육아휴직인가요? 관련해서도 맞아요. 좀 조금 더 확대하겠다. 맞아요. 뭐 네. 예전에 6살 유치원인가 6살까지였는데 지금은 9살로 뭐 연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그 관련된 종목군들 오르고 있는데, 뭐 근데 이 관련된 종목 아가마 컴퍼니, 뭐 보령 메디앙스, 뭐 제로투세븐 몇몇 종목이 있는데, 네. 실적은 이제 아가방 컴퍼니하고 보령 메디앙스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수혜를 또 입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제로투세븐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테마로 묶여가지고 박근혜 테마로 묶여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재미니 투자 같은 경우가 흑자 전환됐다 얘기가 나오면서 또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고용률 70% 로드맵도 네, 나왔잖아요. 고용률 70% 로드맵이라든지 기타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창투사가 좀 훈풍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큰 의미를 두고 싶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느냐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뭐 재미니 투자 같은 경우 뭐 흑자 전환했다고 해도 뭐 그 금액 자체가 상당히 1억 정도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크지 않다는 부분도 본다라면은, 창투사 관련해서는 몇몇 좋은 창투사가 있죠. 뭐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뭐 대성창투 혹은 뭐 우리기술투자 같은 기업들은 이건 뭐 솔직히 말해서 소위 동전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들 종목군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기타 다른 창투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이렇게 좋은 움직임, 어떤 실적이라든지 모양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창투사 관련된 종목을 대응하신다라면 방금 말씀드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그렇게 큰 모습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 좀 지켜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이제 뭐 스마트 그리드 쪽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뭐 이슈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 움직임을 계속 요동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솔직히 그렇게 요동을 친다고 해도 저는 뭐 그러한 종목군들 매매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입장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2차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움직였던 부분들, 뭐 사마콘덴서, 그러니까 사마그룹이라 볼 수 있겠죠. 사마그룹이라든지 뭐 LG화학, 아트라스 BX 같은 경우도 약간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
좀 이들 종목군들이 앞으로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스마트 그리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종목만 좀 짧게 보겠습니다. 오늘 루미 마이크로가 유독 LED주 가운데 나홀로 급락하는데 유증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일단은 뭐 코스닥 종목군들, 뭐 코스닥뿐이 아니겠죠. 뭐 근데 특히 코스닥이 그런 종목군이 많다 보니까 잘 나가는 사업군에 이제 기대감이 있을 때 몇몇 종목군들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서는 이제 그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11%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는 뭐 대부분이 뭐 빚을 갚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설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서도 어쨌든 유상증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겠죠. 돈을 벌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주한테 돈을 다시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뭐 최근에 유상증자 발표 나면 거의 대부분 하한가로 직행하지만서도 루니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한 1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지켜진다라면은 일단은 아직은 뭐 이것만 가지고도 뭐 추가 하락을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장중 1980을 위협하고 있는 거래소 쪽 특징주 조금 더 보겠습니다. STX 그룹주들이 또 급락이에요. 야, 네. 이거 참 갖고 계신 분들. 네, 애간장을 태우는데요. 일단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의료금융 쪽에서 STS, 지주회사 지분 매각, 이 소식이 나타나면서 뭐, 그룹이 해체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 때문에 급락이 나타났다가 매각을 철회한다는 소식과 함께 전일 급등이 나타났죠. 금일 다시 뭐, 하락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 요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이 기업들의 그런 대손 충당금으로 인해서 3조 5천억까지의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러한 그러한 뭐 부실 자산을 과감하게 정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일단은 뭐 표명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정부 쪽에서는 뭐 STS 그룹이 해체가 된다면은 회사채 시장도 뭐 마비되고 중견 그룹들도 현재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STS 조선해양을 보면은 작년도에도 과거 한 2008, 9년 호황기 때 수주를 했는데 자금이 선박을 수주에서 건조할 때까지의 그런 자금 유동성 압박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업황 자체가 나쁘긴 하지만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각도로 살리기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STS 그룹이 해운 조선 여타 부분까지 수직 체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삼성, 대우가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이 위기만 해결되면은 좀 좋은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갈 길이 멀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 트레이딩 매매는 좀 자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외국인들의 선물 쪽 매도가 어제 굉장히 컸었는데요. 장중에 7,000계약도 넘어섰었죠. 지금 현재도 이미 1,500계약 넘어가면서 코스피는 1,980선 일단은 반납했습니다. 전일 수급 특징주 보고 오늘장 조언까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전일 거래소 쪽의 외국인들 매매 상위 종목입니다. NHN 오늘은 드디어 반등하는데 일단은 매도 1위였고요. 규모로 봤을 때는 매수 쪽에 보시면 차 여전히 샀고 하이닉스는 슬슬 조금 매수 강도는 떨어지는 듯하죠. 1위였었는데 2위로 또 3위로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샀네요. 삼성생명과 함께 먼저 전일 하루 빨리 기관이 삼성중공업 쪽에 담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어제 현물을 한 1,000억 가까이 사준 날이었습니다. 자, 밖에 기관의 매매 종목도 한번 보니까요. 네, 닷새째 매도를 이어갔었던 기관이죠. 한 700억 정도 순매도했었던 날인데 역시 레버리지 팔고 인버스를 샀습니다. 첫 번째 매매가 이제 이것으로 이루어졌고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생명도 일단 외국인과 함께 좀 매수가 들어간 종목이었네요. 이 밖에 SK이노베이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조선주가 쌍끌이 매수 특별히 삼성중공업이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다시 한번 자동차 sek터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SK 하이닉스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이 지속되고 있죠. 하반기 삼성전자에 대한 모바일 DRAM 납품이 약 한 30-40% 정도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징적인 것은 조선주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삼성생명,
최근에 다시 매수 강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의 특징을 보면은 역시 조선색대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즉 경기 민감주 쪽으로 업황 개선 조짐이 나타나는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과 그 기관의 공통적인 것은 삼성생명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최근에 국채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쪽 그 금융 섹터에 대한 그러한 그 수익성 개선 이러한 조짐,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그 보험사 쪽으로도 그 보험 대출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삼성생명도 내수 관련주로서 뭐 그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느덧 1970선인데요. 네. 2000포인트를 뭐 중심으로 해서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그동안에 억눌렸던 경기 민감주가 뭐 반등하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2000포인트를 뭐 돌파하기 위해서는 IT 자동차의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순환 상승이 그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 요인은 유럽의 그 경기 지표가 계속해서 그 개선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금융, 조선 쪽으로 그 매기가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뭐 철강 섹터의 경우에도 순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점 매수 전략 좀 단기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보여드립니다. 네, 전일 일단 코스닥도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에 매수하다가 기관 따라서 같이 팔았던 날인데, 자 매도 쪽 보시면 서울반도체, 멜파스 어제 8% 급락했었는데요. 신저가 찍고 있는 종목을 확 밀어버린 외국인이었습니다. 매수한 종목 1위는 셀트리온이었었네요. 자 이어서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기관이 어제 800억 이상 상당히 많이 매도했던 날입니다. 물론 한 닷새 연속 매도하고 있는 중이죠. 성화하이텍이 반등 못하는 이유 기관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젠백스발 어제 바이오 쪽 안 좋았는데 CJ는 두 번째로 팔았습니다. 3개 오토모티브 또 많이 사는 것 같더니만 또 하루 만에 많이 정리했습니다. 이 밖에 산 쪽은요. 1, 2, 3위가 모두 LED 관련 종목이었네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수급 특징용 말씀하기 전에 이제 예당이라든지 테라이소스, 웰메이드 같은 경우가 어저께 네. 이제 그 변 회장 사망, 이제 자살이죠. 그로 인해 가지고 좀 경영권 우려가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도 이제 점 하한가 나오고 있다는 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계속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기관의 매수,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보신다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일단은 약간 수급, 그러니까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기간의 매도 물량, 그러니까 호가를 올리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기간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가 매수를 좀 잡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나마도 이제 로맨스 같은 종목군들 아니면은 뭐 실리콘 웍스 같은 종목군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들 종목군들 기점을 보면서 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 LED 관련해서 뭐 서울반도체, 뭐 루멘스 뭐 이쪽 관련해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간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추세가 좀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한 1, 2년째 나오고 있어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작년 연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도 기관들이 좀 매수하고 있다는 거 좀 봐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관의 매수나 외국인의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의 매도가 중요한 거라 보고 있어요. 일단은 뭐 성우하이텍, 뭐 CJ, 뭐 3개 OT, 모티브, 뭐 킴시스, SM 모두 본다라면은 기간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성우하이텍하고 CJ 같은 경우 악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매도가 나오는데, 특히 CJ 같은 경우도 강하게 매도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젠백스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 한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당히 올라왔다가 지금 급락세 나왔었던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제 괜찮을까요? 사실 이렇게 뭐 이평선을 여러 번 21선 깨고 61선까지 건드린 적이 있었지만 오히려 시원하게 빠졌다가 갔었는데, 찔끔찔끔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빠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본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 깨가 1%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기간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흘러내리고 있고요. 아침에 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흘러내리는 거라서 일단은 뭐 하락이 좀 진전돼야 된다는 부분도, 아랫꼬리가 길게 나오는 모습도, 그러니까 이전에도 보신다라면 지난 4월 초에도 아랫꼬리가 길게 나왔었고 5월 중순에도 아랫꼬리가 밑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저항이 하락이 마감됐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는 이제 오늘 좀 한마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뭐 양적 완화 종료다 아니면 뭐 수급의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서도 지금 같은 모습을 띠다가 다음에 움직일 때는 주도주가 바뀌면서 움직인 경우가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경기 방어주도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시장이 밀리더라도. 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주도주 섹터가 좀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주도주 섹터가 바뀐다라면은 결국 뭐 IT일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이제 경기 민감주 위주로 해가지고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의 움직임을 최근 들어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경기 민감주가 치고 나간다라면은 주도적으로 그쪽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아니라면은 다시 기존의 주도주로 다시 회귀하면서 다음번, 그러니까 뭐 다음 주가 됐든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올 때는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일단은 관심 있게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오늘장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유창희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밤 10시에 방송되는 서울경제TV 간판방송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먼저 전일 화요일에는 정대희 멘토와 김현금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습니다. 먼저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네, 위메이드가 입절 처리됐습니다. 15%대의 수익률을 냈고요. 반면 비아트로는 손절 처리된 모습입니다. 이 마이너스 9%.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와 원익 IPS 각각 수익률은 6%와 14%. 이 두 종목은 보유하자라는 의견이고요. 테크윙은 신규 편입된 종목입니다. 자, 이어서 김현금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함께 확인해봅니다. 이 플랜티넷이 마이너스 6%, BH 역시 마이너스 6% 의견은 모두 보유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신규 편입된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자, 이어서 전일 2명의 멘토 모두 신규 종목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정대희 멘토의 관심주입니다. 테크윙 오늘 관심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 반도체 후공정 공사장비 생산업체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테크윙의 매수가는 7,800원, 목표가는 8,680원, 손절가는 7,250원입니다. 이어서 김현금 멘토의 관심주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기아차 관심주로 살펴주셨는데요. 올해 이익 개선과 주가 리바운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기아차의 매수가는 6만 원,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5만 7,500원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종목의 현재가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크윙 현재 0.77%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입니다. 7,86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기아차의 현재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기아차는 현재 마이너스 1.64%입니다. 59,9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정대희 멘토 전화 연결해서 관심주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테크윙 현재 관심 종목으로 살펴주셨는데 매수가 미도달된 상태입니다. 매수가 도달한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테크윙 대응 전략 살펴주시죠. 예, 일단 테크윙 어제 전일 7,800원에 추천 매수가를 드렸고요. 오전에 이제 7,720원 그리고 이제 7,800원의 매수가가 도달해서 지금 현재 이제 한 1.54% 정도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 테크윙은 반도체 장비 후공정 그 회사로서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지금 지수의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과 같이 밀렸다가
지금 오늘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손절가 7,250원만 반드시 유지해 주시고 홀드해 주시면 충분히 목표가인 8,680원까지 갈 수 있다. 올 하반기는 반도체 시장이 좀 활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가장 가능성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크윙 오늘 장에서의 전략까지 살펴주셨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1978선, 전일 외국인들의 선물 쪽 매도가 굉장히 컸었는데 오늘 역시 그러합니다. 10시 아직 안 됐는데 개장한 지 40분 만에 선물 2,000계약 넘게 정리 중에 있습니다. 기관 역시 팔지 않고요. 자, 코스닥은 이 와중에 낙폭이 더 깊어집니다. 1% 넘는 추가 하락해 554.67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국제결제은행인 BIS가 양적 완의 부작용을 경고한 바 있는데 채권왕 빌 그로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빌 그로스는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번에 양적 완화나 일본의 엔화 약세를 통해서 그 빌 그로스의 펀드가 손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 13억 불 정도가 유출됐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빌 그로스를 상당히 좀 흔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양적 완화를 굉장히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준비이사회의 정책들이 통화적 해법이 아닌 이제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걸 통화적 해법을 통해서 필사적으로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종료가 아니라 유지가 맞다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거기에 빌 그로스가 얘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부정적인 부분은 사실 맞지만 아직 시간을 더 두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가 얘기한 것처럼 채권이 오히려 위험도가 위험 자산보다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현재 위험 자산이 더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채권보다는 위험자산 쪽에 방향을 두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편 IMF가 독일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발언을 했는데 올해 성장 전망치를 2달 전보다 반토막으로 내려서 봤다면서요. 지금 결국은 이제 유로존 위기가 그 독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네. 0.6% 정도의 그 어떤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다 0.3%로 그냥 2달 만에 반토막을 내버렸거든요. 근데 이건 그만큼 독일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권고 사항 중에 보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재정을 과다하게 긴축하지 말도록 권고한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독일도 경기부양책, 긴축이 아닌 경기부양책을 나설 때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시글로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 시장에 상당히 이번 22 통화정책회의 내일이죠. 아마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22에서는 드라기 총재가 지난달 회의에서 약간 시사했었던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다시 한번 언급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이너스 카드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하고 ABS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금리는 0.25밖에 내릴 게 없습니다. 그렇죠. 0.50이지만 어느 정도 상징성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0.25밖에 내릴 게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덴마크에서 실행을 했지만 실제로 그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ABS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직접 금융을 해줄 수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얼마 전에 독일에서 미니 마셜 플랜이라는 것을 진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독일은 유로존의 어떤 국가들의 경제권 식민주화를 좀 강화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사실 일반 다른 나라들은 반대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22에서는 독일의 그런 움직임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다면 ABS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안 하더라도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를 계속해서 시장에 보내주는 시그널을 줄 것이다라고 본다면 결국 이번 ECB 통화정책회의가 결국 나쁘지만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ABS 매입 쪽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 듣기 전에 오늘 장중에 아베 세 번째 화살 성장 전략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조언 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 내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엔화가 강세로 움직이는 모습이라면 시장에는 상당히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현물에서는 소폭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선물에서만 누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이제 쿼드러블이 다가와서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만기를 전이기 때문에 롤오버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의 눌림은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좋은 기회가 시장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하락은 즐겨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에서는 한번이가 우리나라에 진입을 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일본이 엔화가 100엔대가 됐다면 결국 100엔 밑으로 다시 흘러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흔들림은 외국인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반인들 중에서 시장에 진입 못하신 분한테는 추가적 매수 가능성을 열어두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한 일본에 대한 반사이익, 외국인에 대한 믿음을 갖고 눌림 시의 주식 이렇게 좋은 시기에 좀 매수해서 담자라는 의견 고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 매도 계약수가요. 우리 이사님하고 얘기하는 동안만 500계약, 600계약 정도 불어나서 현재 선물 매도 규모는 2,600계약을 찍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더 밀렸네요. 1,976선이고요. 코스닥도 더 밀려서 554선입니다.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릴 때 더는 안 밀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